8분을 지나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조금 아까우니까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저의 6개월 동안 사용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의 느낌과 직접 받았을 때의 충격을 정말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처음에 M4 아이패드 광고를 보고 애플이 호들갑 떠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까? 라는 느낌으로 제품을 딱 개봉을 했는데, 개봉 후 첫 주 그냥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반년 가까이 쓰면서 느낀 거는 이 제품은 정말로 현재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 직접 모델을 쓰고 있었음에도 왜 기병 가치가 충분하고 더 나아가 올해의 제품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쓰는 전자제품 중에서 1년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제품이 픽셀이나 아이폰, 맥북, 맥 스튜디오가 아닌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만큼은 제가 정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이패드 프로가 가성비인 이유 첫 번째, 바로 무게입니다. 미니 LED가 텐덤 OLED로 바뀌고 마이크 개수가 하나 빠지고 0.5배 초광각 카메라가 빠지면서 13인치 기준 685g에서 582g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께도 5.9mm에서 4.3mm로 줄었고요. 사실 애플이 기존까지 무게를 무시하고 계속 벌크업을 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아이폰이나 와치도 그렇고 티타늄을 넣고 무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얇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는 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구형도 제가 평상시에는 매직 키보드에 그냥 두고 써서 이걸 체감할 일이 크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필기하거나 게임할 때 정말 체감이 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드디어 미니 LED가 아닌 텐덤 OLED가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8K를 지원하는 화면을 가지게 되었죠. 진짜 화면이 경이롭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화면을 제대로 쓰려고 HDR이 잘 지원되는 애플 TV를 다시 구독을 할 정도였어요. 물론 현재 이 8K 화질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경우 앱이 아닌 사파리를 통해서 쓰는 등 아직까지 이 화면을 100% 뽑아먹기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현존 최강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눈이 즐거울 정도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작 대비 사선에서 볼 때 정말 압도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전작은 미니 LED 때문에 하나의 층이 더 존재하는 느낌이라면은 OLED는 패드 위에 그냥 화면을 포토샵으로 넣은 것 같이 깔끔합니다. 또 나노 텍스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나노 텍스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노 텍스처를 넣으면 반사가 줄기는 하지만 약간 덜 설명하고 그레인이 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약간 그 디스플레이 유리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나노 텍스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또 제 지인 중에 M4를 쓰시는 분은 나노 텍스처가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존재를 하는 영역이라 꼭 매장에 가서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바렐입니다. 사실 구매했을 때 가장 기대가 없던 부분이었는데 M4로 오면서 요 뒤에 애플 로고가 구리 소재로 바뀌고 애플은 바렐 성능이 압도적이게 좋아졌다 하는데 저도 그렇구나 하고 구매할 때는 까먹고 있었어요. 정말 기대가 없었거든요, 바렐 부분에서는. 게다가 더 얇아졌잖아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기존 프로도 매직 키보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다가 언제 한번 할 게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게임을 3-4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돌렸는데 바렐이 그냥 없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OLED와 M4 등등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저 성능을 보여주면서 바렐은 삭제 수준이라는 게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애플 실리콘은 혁신이다. 라이트룸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시에도 전작 대비 훨씬 더 나은 발열 제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패드 10세대처럼 카메라가 가로 기준 중앙으로 변경되었고 M4 칩의 성능 등 많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자체로만 보면은 참 완벽한 패드인데 액세서리유는 어떨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매직 키보드입니다. 저는 매직 키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전작 매직 키보드도 그렇고 정말 잘 쓰고 있었어요. 키감도 좋고 깔끔하고 그 애플 매직 키보드만의 플로팅 되는 유니크한 디자인도 정말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다만 정말 그 전작 매직 키보드의 짜증나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품질이었습니다. 특히 흰색의 경우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이드 마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져 나가고 잠수함 패치 전에는 키보드의 실리콘 안에 기포가 차기도 했어요. 또 그 ESC 키나 볼륨 키 등 펑션 키의 부재로 키보드 자체에서도 아쉬운 점이 컸고요. 하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거나 더 발전했습니다. 먼저 트릭패드도 키보드 안이 맥북처럼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이 되고 트릭패드도 기존에는 없던 맥북처럼 햅틱 반응이 있는 트릭패드로 바뀌었습니다. 또 외부 소재도 훨씬 더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키보드 뒤에는 요 충전용 C타입 충전 속도도 더 늘었더라고요. 실제로도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중심의 경우에는 전작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 매직 키보드에 거치를 한 상태로 올려둘 땐 가끔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형 매직 키보드의 경우 힌지 부분을 키보드의 소재가 감싸는 형식이었던 반면에 이번엔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유리 테이블 같은 데에서 쓸 때는 오히려 신형이 안정감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은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 자석 배치가 바뀌면서 애플 펜슬 2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애플 펜슬 프로를 사게 만들려는 상술이고 좋은 점을 본다고 하면은 자력이 저는 기존에 너무 세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석 부분이 약간 깨지는 현상도 발생했고요. 애플 펜슬 프로는 확실히 이런 건 덜하더라고요. 다만 이번에도 펜촉에 대한 개선이나 업데이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스퀴즈 같은 것도 기능이 추가는 됐지만 프로라는 네이밍을 달고 있으면서까지 특별하게 정말 하나도 없는 제품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패드 프로의 정말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두께와 무게를 위해 초광각 카메라가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어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없으니까 아쉬운 느낌이 크게 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등을 줄여 이르는 말. 어떠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현재 13인치 기준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은 거의 2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저는 현재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성능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패드가 타 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패드 OS가 맥OS에 비해서 애플 실리콘의 성능과 그리고 효율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쓸 수는 없는 기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능과 점수를 매겨봤을 때 아직까지 M4 아이패드는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제품을 가성비 그리고 2024년에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울트라 블랙 2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